어이구. 예, 오늘 여러분 어린이날 이렇게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여러분도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길게 안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4.3까지 했습니다. 4.3이 뭐였죠? 다시 한번 쓱 들어가 보면 분석이었어요. 자, 보면 분석이었죠. 분석이 뭐죠? 그러니까 누군가 먼저 만들어 놓은 거를 이게 뭐지? 이게 어떤 동작을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게 분석인 거죠. 그러니까 분석은 남이 해놓은 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방법이 다음과 같이 뭐 입력 변수도 벌써 남이 다 해놓은 거야. 남이 다 해놓은 거를 그냥 그 입력 변수들이 각각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렇게 반복해갖고 부호함수를 얻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거예요, 분석. 그러니까 시작은 여러분 공부할 때 분석을 먼저 배우는 이유가 쉬워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남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여러분이 푼다? 그게 쉬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라?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저번 시간에 한 거고요. 저번 시간에 이렇게 누군가가 만들었어. 그럼 이거를 그 변수 이름도 다 정해져 있어. 그럼 너무 쉬운 거죠. 이 상태에서 출력이 어떻게 나올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할 때 여러분 부호를 함수 쓰고 그 다음에 뭐였죠? 진리표, 쏘리. 그 다음에 뭐 진리표도 없고 그 다음에 진리표를 바로 그냥 부호를 함수 안 쓰고 바로 쓰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였었죠. 그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저번 시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진리표가 나오면 뭐 거의 다 된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왜? 진리표가 모든 걸 다 커버하잖아요. 입력 A, B, C의 모든 경우를 다 써놓은 거잖아요. 모든 A, B, C라고 하는 입력의 조합에 대해서 출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혹은 T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다 분석을 해서 이 이상 뭐 다른 게 나올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런 회로들을 누가 논리도를 만들었어. 만들었으면 이거는 A, B, C라고 하는 입력이 뭐가 됐건 어떤 조합이 됐건 하면 결국 최종 답은 이렇게 이런 진리표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결론이 딱 나온다고요. 이 이상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물론 뭐 저번에 얘기한 대로 이거 말고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죠? 뭐 기존 게 봤더니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어. 뭐 간략화할 수 있어.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 카르노 맵을 이걸 기반으로 이 진리표를 기반으로 또 만들어 갖고 간략화를 하면 이건 어떻게 돼요? 분석 다음에 오 해봤더니 동작의 원리는 알겠고 동작을 이렇게 하는 건 알겠고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하면 개선까지 할 수 있겠네 라고 여러분이 추천까지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누가 만들어 놓은 거를 분석을 했더니 개선의 여지가 있어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 개선할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저번에 시간 얘기했었죠. 시간 지연 전파 지연 그런 거 봤더니 이거는 좀잘안 동작을 좀 이상하게 할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분석인 거예요. 남이 한 거를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하면 더 좋게 되겠네, 이게 분석인 겁니다. 오늘은 설계입니다. 이게 여러분 핵심이죠. 여러분이 설계를 하려고 지금 이 과목을 듣는 거예요. 왜? 설계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디자인이고요. 여러분은 엔지니어죠. 여러분은 엔지니어예요. 공학도예요. 공학도는 남이 설계한 거를 분석을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더 좋은 혹은 새로운 것을 설계하는 게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고 이걸 위해서 앞에 분석을 배우고 카르노 맵을 배우고 진리표 논리도 뭐 이런 걸 다 배운 거예요. 설계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설계의 과정은 처음에 뭘 정해주냐면 설계 목적, 뭐게 목표겠죠. 내가 뭐 이런 걸 해야 되겠다. 목적이 있겠죠. 근데 목적은 그러면 대충 뭐겠어요? 뭐 나는 가격을 싸게 하면서도 이런 기능을 하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좀 이따 배우겠지만 덧셈을 하는 걸 만들겠다. 이진수 덧셈을 하는 걸 만들겠다. 십진수 덧셈하는 걸 만들겠다. 뭐 이런 덧셈기, 뺄셈기, 곱셈기, 나눗셈기 뭐 이런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걸 디자인하고 싶은 거야. 그런 게 설계 목적이 되겠고요. 금방 얘기한 덧셈기, 가상기 이런 게 목적이 되겠고
그 목적을 조금 디테일하게 써주는 게 좋겠죠. 뭐 그냥 이진수 덧셈기. 그건 몇 자리 순주도 안 정해져 있고, 그치?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전혀. 그래서 그런 목적은 따로 있고, 그거를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조금 더 특정 지어진 게 설계 사양이에요, 사양. 여러분, 그 약자로 스펙이라고 하죠. 어? 여러분 약자로 스펙이라고 많이 쓰죠. 스펙이에요, 스펙. 스펙을 정해줘야지, 여러분. 뭐 그냥 뭐 만들으세요.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뭐 그 중에서 목적을 정해줬어. 덧셈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세요. 그것도 너무 브로드한 거예요. 덧셈을 하는 건 목적이고, 그러면 그 덧셈기인데 그 덧셈기 안에 이런 기능과 뭐 이런 제약이 있어요. 뭐 돈이 얼마 없어요. 뭐 게이트는 몇 개 이상 쓰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나는 이왕이면 엑소어를 주로 썼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 사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양은 누가 결정하겠어? 소비자가 결정하겠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품을 소비자가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소비자가 쓰기에 좋게 그 사람의 입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산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냥 막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그러면 분명히 가격도 엄청 비싸지거나 화면이 막 이만해지거나 막 이런 거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그랬죠. 소비자에 따라 다 다르잖아. 취향. 그러면 그걸 누군가는 정해줘야지. 그래서 설계 사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휴대폰이 갤럭시 S 시리즈가 있고 A 시리즈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아이폰이 최근에 프로도 있고 프로 맥스도 있고 이번에 싼 거 나왔죠. SE. 이런 게 다 소비자가 원하는 사양이 다른 거예요. 사양이. 나는 화면은 좀 작아도 가격이 쌌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 있겠죠. 그런 것들이 사양이에요. 스펙이고. 이거를 정해주겠죠. 목적과 스펙을 딱 정해지고 나면 그거에 맞게 여러분이 설계를 하는 거예요.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논리도를 얻어서 게이트 그 배치도 이런 걸 얻어서 논리 회로도 또는 부함수까지 다 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게 설계라고 보면 돼요. 이걸 하려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4.3의 분석하고 약간 역순이라고 느낌이 올 거예요. 뭐냐면 그때는 최종적으로 입출력 그러니까 조금 완벽하게 그 반대는 아니고 좀 비슷한 흐름인데 조금 순서가 약간 바뀌어요. 그렇죠? 일단 입출력의 개수를 구해야 돼요. 왜? 입출력조차도 안 정해져 있어. 어? 우리 아까 봤을 때 분석에서는 처음에 요 논리도를 그려줬으니까 여기 입력 개수 3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출력 F1, 출력 F2 정해져 있잖아요. 입력 3개, 출력 2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딱 그림을 주고 남이 설계한 걸 딱 보는 순간 입력 3개, 출력 2개네.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 게이트 보니까 게이트가 뭐 엔드 게이트 몇 개고 뭐 오어 게이트 몇 개는 다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분석이라고 보면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는 거야. 입력 개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더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출력 개수도 여러분이 구하거나 정하거나. 그러니까 구하는 건 쉬워요, 여러분. 정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선택권이 너무 많아요. 디자인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남이 그린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산을 그린 거고 산에 눈이 하얗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건 겨울이네. 그리고 보니까 뭐 산의 모양이 이렇게 뭐 산맥처럼 뭐 연결되어 있네. 앞에 뭐 강이 흐르네. 그건 분석이고요. 여러분 보고 하얀 백지 주고 자연을 그리세요. 그래 보세요. 너무나 많은 솔루션이 나오는 거야. 자연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그림이라든가 방법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꽃 하나만 그려도 그건 자연이다. 어떤 사람은 산을 그리고 바다를 그리고 이래도 이건 자연이다. 이렇게 된다. 디자인은 선택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오히려.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런 와중에 그렇다고 우리가 예술은 아니니까 그렇죠? 같은 디자인이라도 이왕이면 같은 걸 하더라도 같은 목적과 스펙을 이루더라도 조금 더 가격이 싸고 뭔가 부품이 좀 덜 들어간 거를 아무래도 선호하겠죠 우리는. 그렇죠?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이 물감을 조금 쓰고 뭐 자연을 그런 건 전혀 얘기 안 쓸 거 아니야. 무슨 도화지의 사이즈가 좀 작았으면 좋겠고 크면 더 뭐 좋은 거예요.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공학자니까 이왕이면
같은 내용을 그리더라도, 뭐 캠퍼스 사이즈 좀 작았으면 좋겠고, 물감을 좀 덜 썼으면 좋겠잖아요. 재료가 덜 들면 좋은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공학도는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예술하는 사람, 예술 쪽 디자이너하고 우리 공학 디자인은 그게 달라요. 입출력 개수를 구하고 기호를 지정합니다. 기호도 다 정해줘요. 여러분이 스스로 정해줘요. A를 할지 X를 할지 이건 마음이에요. A, B, C까지 할지 A, B, C, D까지 할지 그것도 여러분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진리표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부울함수를 간략화된 부울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카르노맵을 쓰면 되겠죠. K맵 쓰면 아무래도 좀 간략화하는 게 용이하겠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논리도를 그려요. 근데 아까 분석은 뭐였어요? 남이 그린 논리도를 가지고, 그치? 남이 그린 논리도를 가지고 거꾸로 진리표를 만들어내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진리표를 먼저 구한 다음에 간략화해서 나중에 논리도를 그리는 거. 그 다음에 확인한다? 이게 제대로 했는지 검증을 해야 되죠? 많이 쓰는 방법이 시뮬레이션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안 배우지만 여러분 HDL 같은 걸 이용해서 HDL 그 랭귀지죠. 그걸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요즘. 그래서 그 디자인 툴 중에 안에 보면 시뮬레이션 기능이 있어요. 디자인 툴에 안에 시뮬레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설계 과정에 있어서 게이트의 개수, 게이트에 대한 입력의 개수. 그러니까 이거죠. 엔드 게이트인데 입력이 두 개냐. 뭐 어떤 거는 입력이 두 개짜리도 있고, 어떤 건 입력이 세 개짜리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이게 손으로 그릴 때는, 이거 여러분, 하도, 교수님 이거 세 개, 모자른데요? 네 개? 이거 쉽죠? 이렇게 그냥 손만 하나 그어 그리면 되잖아. 근데 하드웨어는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이 두 개짜리 입력 두 개짜리, 리터럴 두 개짜리 엔드 게이트를 샀어. 그러면 끝이에요. 이거 세 개짜리를 못 만들어요. 만들려면 이거 버리고 두 개짜리 버리고 세 개짜리 다시 사야 돼. 다시 만들어야 돼. 싹 다 다시 해야 돼. 오케이? 아니면 물론 뭐 두 개짜리를 뭐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연달아. 그죠? 가격이 이거랑 아예 처음부터 잘 해서 잘 정해서 이렇게 하나로 한 거랑 사이즈도 다르고 가격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입력의 개수도 어떤 경우에는 이 스펙에다가 넣어줘요. 인풋 두 개짜리, 리터럴 두 개짜리만 쓰세요. 이런 식으로 제약을 가해요. 제약. 오케이? 그리고 저번 시간에 한번 3장 마지막에 한번 얘기했었죠. 전파 시간도 중요해요. 게이트를 통과할 때마다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전자회로가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파워 넣으면 바로 켜지는 것,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전기 장치, 전기 부품 모든 것들은 시간에 따라서 흘러갑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해요. 물론 전기가 뭐 변하는 시간이 얼마나 짧아요. 흐르는 시간 얼마나 짧아요. 엄청 짧은데도 분명히 시간 지연이 있어요. 더 문제가 되는 건 그 시간 지연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두 번째 했죠. 그 다음에 상호 연결수, 각 게이트의 구동 능력의 한계, 그러니까 출력이 몇 개까지 붙어 있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이 다 제약 조건이고, 이런 것도 스펙에 들어가기도 해요. 아니면 따로 설계 사양 따로 쓰고 스펙 뭐 제약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데 그걸 따로 정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묶어서 스펙이라고 부릅니다. 쉬운 예제부터 하죠. 그냥 아무리 이론 설명해봐야 예제 한번 딱 보면 이게 훨씬 나아요. 예제. 그렇죠? 처음에 왼쪽은 뭡니까? 인풋 BCD 뭐죠? 바이너리인데 이진수인데 뭘로 코드되어 있어요? 10진수로 코드되어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진수랑 다른 거예요. 이진수면 뭐예요? 이진수로 그냥 이거 4비트 이진수라고 보면 이건 얘는 0이죠. 얘는 1이고 얘는 2고 얘는 3이고 4고 5고 9고 여기 똑같네요. 7이고 8이고 9고 그렇죠? 이걸로 보면 또 애매하고 이런데 이거를 10진수랑 연관을 시키면 10진수에 0, 1, 2, 3, 4, 5, 6, 7, 8, 9 이거 연관시킨 거예요. 그러면 10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기서부터가 차이가 나죠. 10이면 이진수에서 10은 뭐죠? 1, 0,
1, 0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BCD에서는 어떻게 해요? 10은 없어요. 10을 표현하고 싶으면 1과 0을 따로 써야 돼요. 즉, 이진수에서는, 이거는 이제 이진수고, 이건 이진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너리. 얘는 BCD예요. BCD는 0에서 9까지의 10진수 그 숫자를 이진수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0, 10이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보냐면 10진수 두 개가 있다라고 봐요. 1이라고 하는 10진수와 0이라고 하는 10진수가 따로 있다라고 봐요. 0이라고 하는 10진수가 아까 이거였죠. 그러면 얘는 0000으로 표현하고 1은 0001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BCD로 10은 0001, 0000이라고 생각하면 알겠죠? 그런데 10진수에서는 그냥, 아니, 이진수에서는 1010으로 하죠. 1010으로 하죠. 그러니까 계속 달라지죠. 20만 해도 달라져요. 20이면 얘는 20이면 이렇게 쓰면 되죠. 0010, 0000.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 여러분. 이 BCD가 이해하기는 더 쉬울 수 있어. 여러분 22진수로 바꾸려면 또 뭐 계산해야 돼.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달라져요. 0부터 9까지는 BCD랑 이진수랑 똑같고요. 그래서 이거 뭐 하나지? 근데 여러분 자릿수가 넘어가면 10부터는 차이가 확 납니다. 완전 달라져요. 조심하세요. 자, 그건 딴 얘기고 이거는 분명히 예전에 1장인가 2장인가 했었으니까 이거 혹시 또 이거 뭐지?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요게 아웃풋은 뭐예요? 그러니까 인풋이 BCD고 출력이 아웃풋이 익세스 3 코드. 이게 뭐죠? 3초가 코드라고 배웠죠? 이것도 여러분 또 이거 또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다시 확 돌아가서 보세요. 그래서 이 BCD로 표현된 숫자를 3초가 코드로 바꿔라. BCD 코드를 3초가 코드로 바꾸는 게 설계 목적인 거예요. 뭔가 들어오면 탁탁 바뀌는 거. 응?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진수 들어오면 10진수로 바꾸고, 10진수 들어오면 이진수로 바꾸는 뭐 그런 계산기? 뭐 이런 장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들 게 이건데 얘는 여기로 BCD 코드가 딱 들어가면 출력으로 익세스 3초가 코드, 익세스 3 코드가 뿅 하고 나오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력으로 몇 비트를 넣었어요? 4비트를 넣은 거예요. BCD 4비트를 탁 놓고 나니까 출력도 4비트로 탁 나오게 되는 거를 그죠? 요걸 만들고 싶은 거야. 요 안에 뭐 여기도 어떤 장치를 이 안에다가 넣으면 이게 탁 들어가면 팍 하고 나올까요? 그걸 보는 겁니다. 이걸 설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금 말로 설명하고 그림으로 설명하는 대신에 깔끔하게 이렇게 진리표를 딱 줬습니다. 진리표를 보고 인풋 BCD 출력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입력이 4개의 비트죠. 그러면 몇 개까지 원래 진리표가 나가요? 쭉 계속 그리면 0, 01, 여기 뭐예요? 01, 01, 01, 그쵸? 그럼 맞아? 진리표 쓰는 방법 있었잖아. 입력이 4개일 때 진리표 쓰는 방법, 4비트일 때 입력 쓰는 방법, 0을 몇 개? 8개, 그 다음에 여기도 8개 썼어야 되지. 그쵸? 0000, 1111, 0000, 1111, 1100, 11, 01, 01, 여기까지 원래 썼었어야 되죠. 그쵸? 근데 뭐예요? 안 쓰잖아. 0부터 9까지만 쓰잖아요. BCD는. 두 자리를 넘어갈 때만 그때 가서 또 더 쓰지. BCD는 이 이상을 안 써요. 그러면 뭐예요? 100, 1010을 쓰면 뭐가 나와야 돼? 출력이. 신경 안 쓰면 되지. 어차피 넣지도 않겠지만 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얘는 신경 안 써. 뭐 어차피 넣지도 않을 건데 원래는 이것까지 다 써줬어야죠. 그쵸? 원래는 이렇게 다 이렇게 나는 신경 안 쓸 거야 라고 뭐예요? 돈케어였죠? 여러분 기억나죠? 돈케어 이것도 돈케어 기억 못하면 또 그것도 서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원래는 이게 정확한 진리표인데 이걸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어차피 BCD 코드를 초과 3코드로 바꾸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건 필요 없고 난 요것만 오케이 요렇게만 쓸게. 나머지는 알아서 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딱 줬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일단 간략화하는 게 좋죠. 그럼 뭐예요? 바로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거부터 먼저 나와야 돼요. 발표 자료에 순서를 내서 실수로 잘못 썼네요. 여기서 보세요. 애니메이션 같은 거 넘어가는 게 어렵네. 자, 이게 입력이잖아요. A, B, C, D. 이게 입력일 때 출력이 4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 W, X, Y, Z. 라고 한 4개가 나오죠? 그러면 뭐예요? 요거 하나를 기준으로 카르노 맵을 그리고, 요걸 하나를 기준으로 카르노 맵을 그리고, 요거 하나씩 카르노 맵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이 이렇게 들어올 때 W는 어때야 되냐? 입력이 이렇게 들어올 때 X는 어때야 되냐? 이렇게 들어올 때 Y는 어떠냐? Z는 어떠냐? 이렇게 4개를 그리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각각 그려보면 각각 A, B, C, D 카르노베 여러분 종이 있으면 따라서 같이 그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는 지금 Z에 대한 거고 얘는 Y에 대한 거고 W에 대한 거고 X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뭐부터 했죠? W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0, 1, 2, 3 그죠? 4 그 다음에 5부터 5, 6, 7, 8, 9, 그 다음부터는 돈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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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케어. 오케이? W. 수민 학생. 카메라 켜졌어. 괜찮아. 켜도 돼. 무슨 상관 있어. 그치? 자, W가 그렇겠죠? 0, 0, 0, 0. 여기 5개고, 그 다음부터는 1, 1, 1, 1, 5개. 그 다음에는 돈케어 6개죠. 자, X는 0 다음에 1, 4개, 0, 4개, 1, 그 다음에 본케어. 그래서 보면 X쪽도 X 어딨죠? 여기 있죠? 0 하나 쓰고 1, 4개. 1, 2, 3, 4. 그 다음에 뭐예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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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다시 1, 그 다음에는 X, 동케어, 동케어 6개. 동케어 6개는 그냥 미리 다 써놨어요. 어차피 요 뒤에 6개는 다 동케어니까 통째로 다 쓰자고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진리표 그게 뭐 누가 준다? 여러분한테 나 이런 걸 만들어 주세요라고 누군가 부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설계 목표고 설계 사양을 딱 준 거야. 진리표 형태를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말로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그림으로 주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카르노맵을 그리고 그럼 이걸 그리고 나면 뭐가 돼요? 여러분 뭘 만들 수 있어요? 부울 함수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앞장으로 가서 부울 함수식을 그래서 십진수 4개, 십진수를 BCD 코드를 만들어내는 4개의 입력 비트와 그 다음에 익세스 3초가 코드를 나타내는 출력 4개의 비트를 A, B, C, D, W, X, Y, Z로 줬잖아요. 이건 다행인 거야. 이거 안 줄 수도 있어. 안 주고 그냥 단순히, BCD 코드를 XS3 코드로 바꾸는 걸 설계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고. 그럼 여러분이 아까 말한 그 진리표를 여러분이 그려야 돼요. 오케이? 이게 목적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특별히 설계 사양은 없었어요. 따로 제약이랑 이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그럼 뭐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4개의 비트니까 16개 조합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6개는 안 썼죠. 걔네들은 동키어로 쓴 거고 그걸 기반으로 아까 진리표를 그 다음에 만든다라고 보면 돼요. 이 두 가지 이런 조건을 이용해서 진리표를 만들었고 이걸 기반으로 카르노맵을 그리고 그쵸? 아까 그렸죠. 좀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아까 그 카르노 맵이 이 전장으로 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슬라이드 좀 바꿀게요. 그래서 아까 그 카르노 맵을 잘 여러분이 그치? 선장에서 열심히 했죠. 중간고사도 보고 잘 정리하면 Z는 D 프라임, Y는 CD 더하기 C 프라임 D 프라임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만큼으로 나올 거예요. X는 B 프라임 C 더하기 B 프라임 D 더하기 B C 프라임 D 프라임 이렇게 나올 거고요. W는 A 더하기 BC 더하기 BD로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나왔으면 정말 정말 잘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면 되겠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오 너무 좋네. 출력이 뭐라고요? 아까 W, X, Y, G라고 했죠. 아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한 거죠? 고배합으로 한 거죠. 이거 여러분 이것도 뭐 혼자니까 이건 뭐 신경 안 써. 이것도 고배합, 이것도 고배합, 이것도 고배합이죠. 고배합은 뭘로 하면 뭐라? 오화 게이트 다음에 엔드 게이트 나오면 끝이잖아요. 아 소리. 엔드 다음에 오화 게이트 나오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간단한 예를 X나 할까요? X는 뭐예요? 최종 답은 5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엔드가 3개가 들어오네요. 그렇죠? 엔드의 결과가 3개가 들어오네요. 하나는 B 프라임 C에서 이렇게 2개가 합쳐져 갖고 엔드 게이트 해서 여기 들어가고 나머지는 B 프라임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D가 있다고 치면 B 프라임을 여기서 점퍼 날려갖고 이렇게 하고 얘랑 이렇게 합쳐져갖고 엔드 게이트에서 두 번째가 나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여기 없죠? B는 여기 하나 쓰고 B하고 C가 또 없네요. C 프라임하고 두 개, 이거를 같은 레벨로 맞춰야 돼갖고, 내가 잘못 썼는데, 그림을 잘못했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엔드를 쓰면 되고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고, D 프라임도 없네요. 안 한 거 너무 많네. 이렇게 집어넣었고, 들어가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게 X고요. Z는 아까 D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연결하면 끝이네? 레벨이 없네요. 중간에. 너무 좋지 뭐. CD하고 C 프라임, D 프라임. CD하고 두 개 묶은 거, 요거 점퍼 날려갖고, 이렇게 빼고, 여기서 점퍼 날려갖고, 빼갖고, 얘기하는 거, 엔드 붙이고요. 그 다음에 C 프라임, D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요것도 여기다 점퍼 날려갖고, 이렇게 한다. 이거 두 개를 어디다 넣어요? 응? 엔드 한 다음에, Y에 넣어야 되잖아. Y에 넣은 게 어디로 들어가요? Y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다 두 개다 이렇게 뿅, 뿅 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W도 아까 한 것처럼 여기 A가 빠졌네요. A 해갖고, 여기 O화에다가 하나는 A 넣고, 하나는 BC. B가 여기 있네요. N들을 여기다 쓰고, B하고 C 여기서 점퍼 날려갖고, 넣고, 나온 결과 여기다가 O화에다 넣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만 더 하면 돼요. B, 뭐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엔드 게이트 몇 개, 오화 게이트 몇 개 필요하겠어요? 딱 봐도 여러분, 몇 개 필요해? 얘는 엔드 게이트 안 필요하지, 아무것도 안 필요하죠? 여기에 엔드 게이트 하나, 엔드 게이트 두 개, 엔드 게이트 두 개하고 오화 게이트 하나, 그쵸? 엔드 두 개, 오화 한 개. 그 다음에 얘는 그렇고, 얘는 엔드가 하나, 둘, 셋, 엔드 셋. 근데 엔드 세 개인데 마지막 하나는 리터럴이 세 개죠. 그 다음에 오화는 이것도 오화도 한 개죠. 근데 오화 한 개가 리터럴이 세 개짜리 오화. 그 다음에 얘는 필요 없고 A는 필요 없고 B의 엔드 하나, BD의 엔드 하나. 엔드. 그래서 합쳐서 엔드 두 개, 그리고 오화 한 개. 다 합치면 몇 개가 필요해요? 엔드 7개, 오화 3개가 필요해요. 게이트가 10개 필요한 거예요. 10개. 어떻다고? 10개 끝이잖아. 거기서 멈추면 여러분 그냥 에버리지 엔지니어. 뛰어난 엔지니어는 이거를 고민을 해야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 게이트 개수를 더 줄이거나 그런
고민할 거예요. 그거를 고민을 해보면 잘 봤더니 D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을 C 더하기 D의 프라임으로 바꿀 수 있죠. 이게 뭐죠? 드모르간이죠? 드모르간 기억나요? 드모르간인가? 아무튼 그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봤더니 D 프라임 바로 치고 C 더하기 D로 바뀌겠죠? 그리고 얘도 C 프라임, D 프라임이 있으니까 그걸 좀 드모르간을 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얘도 D를 공통으로 묶고 C 더하기 D가 또 묶이네요. 느낌 오죠? 무슨 느낌? C 더하기 D가 다 공통으로 묶여요. 여기, 여기, 여기. 대단하죠? 대단한 아이디어예요. 이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경험, 그러니까 이래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그래도 실무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해요. 학교에서 10년을 배워도 회사에서 실무를 하면, 안 하면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게 이런 것들. 이거는 경험이야. 실무야, 실무. 많이 하다 보면 이거는 가르쳐 줄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내가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은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한 번 더 들여다봐라.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때그때 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얘기를 못해요. 이거는 완전 경험인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경험을 지금은 만들어 본 실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많이 써서 실제 디자인도 해보고 그다음 뭐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얘는 C 더하기 D로 다 묶여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게이트 개수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공통으로 묶었더니 AND 게이트 4개, OR 게이트 4개로 줄었어요. 그러면 많이 줄었죠? 원래 10개였잖아. 8개로 줄었죠? 게이트 하나당 가격이 그렇게 크게 비싸진 않아요. 여러분. 한 1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게이트 2개 줄였으니까 2원 세이브 했네? 그쵸? 그런데 잘 보세요. 그 2원짜리 하나당 2원 줄였는데 100만 개 판다고 쳐보여요. 200만 원 번 거잖아요. 그쵸? 1억 개면, 이렇게 팔면. 반도체 칩은 뭐 이렇게 훨씬 더 팔죠. 그쵸? 2억 번, 2억.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 2억 연봉보다 더 많이 번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엄청난 거지. 여러분 월급보다 더 많이 벌었으니, 연봉보다 더 많이 벌었으니까 회사에 큰일 난 거죠. 그쵸? 중요합니다. 그 와중에 어, 모든 게이트는 2개 이하의 입력을 사용하는 걸로 또 바뀐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득이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게이트 개수가 줄었고요. 그리고 모든 게이트는 리터럴이 2개인 걸로 다 바뀌었어요. 오케이? 최고죠? 되게 좋은 거예요. 이런 거. 이거는 정말 이건 노하우야.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그쵸? 아까랑 다르죠? 이렇게 바뀝니다. 요걸 그려줘야 돼요. 깔끔하게. 그리고 이왕이면 깔끔하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낫게이트는 여러분 개수를 안 쳤었어요. 아까. 그래서 입력은 그냥 깔끔하게 A, B, C, D를 들어간 거고, 출력은 X, Y, Z.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아까 박스로 그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리겠죠. 박스가. 어,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을 설계로, 디자인으로 채워 넣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반도체 칩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입력이 정해지고, A, B, C, D 정해지고, 출력이 정해진 상태에서 얘가 하는 일은 설계 목적은 BCD 코드를 XS3 코드로 3초가 코드로 바꿔주는 요 네모 박스 안에 검은색 블랙 박스 안에 제품을 설계해 주십시오 라고 소비자가 요구를 했을 거예요. 사는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은 아까처럼 지금 했던 요 방법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계가 돼서 완성이 돼요. 이러면 굉장히 여러분 잘한 거예요. 자,
가산기하고 감산기가 더 중요하죠. 뭐 ECS 코드 뭐 이런 그냥 기초 연습이고 핵심은 이거예요. 가산기, 감산기, 곱셈기 이런 거를 4장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데 설계는 당연히 중요해요. 설계를 하는데 뭘 할 거냐? 논리회로에서 오와 AND, 익스클루시브 오와 낫 게이트 뭐 이런 게이트, 단순한 게이트, 기본 게이트죠. 그런 걸 이용해서 뭔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일. 컴퓨터의 가장 기본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거겠죠? 그래서 사칙연산이라고 하는 그거를 수행하는 논리회로를 여기서 만듭니다. 제일 쉬운 게 이진 가산기예요. 가산기. 가산기 영어로 서머. 이상하죠? 서머. 이제 여름이잖아. 서머. 덧셈기죠. 이진수. 그러니까 바이너리 서머겠죠? 혹은 서머라고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애더. 더하니까. 애드. 의 애더. 그쵸? 이 책에서는 애더라고 했어요. 서머라고는 잘 안 쓰더라고요. 딴 데선 쓰던데. 논리회로에서 서머라고 썼고. 아니, 논리회가 회로이론에서. 오케이. 그럼 서머는 쓰지 맙시다. 자, 애더. 애더는 두 개의 이진 숫자를 더하는 겁니다. 제일 쉬운 건 뭐예요? 한 자리. 이진수 한 자리. 이진수 한 자리는 뭐예요? 한 자리 한 자리. 0 더하기 0은 0. 너무 쉽죠? 0 더하기 1은 여러분 여기 얘는 더하기야. 얘는 뭐 논리 합 이거 아니에요. 더하기야 진짜. 숫자를 더하는 거예요. 0 이진수 0하고 이진수 1하고 더하면 얼마예요? 혹은 이진수 1하고 이진수 0하고 더하면 1이잖아요. 이진수 1. 그리고 이진수 1하고 이진수 2를 더하면 2야? 그건 10진수지. 1 더하기 1은 2. 그건 10진수의 생각이고 1 더하기 1은 이진수에서는 1, 0이죠. 자릿수가 넘어가죠. 이거 10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10이에요. 이거 창피한 일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1 더하기 1은 1, 0이죠. 10도 아니고 읽을 때 1, 0이라고 읽어야 돼요. 자릿수가 넘어간 거예요. 한 자리가 넘어갔죠. 얘를 뭐라고 해요? 자리 올림을 여러분 캐리라고 합니다. 캐리. 캐리가 뭐죠? 영어 단어 의미가? 들고 가는 거? 그죠? 상위 비트를 캐리한다. 상위 비트로 옮긴다. 상위 비트로 올라갔어. 그쵸? 일자리에서 그 다음 자리로 올라간 거죠. 캐리라고 해요. 캐리. 그 다음에 가산기는 크게 보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가산기와 전가산기가 있어요. 반가산기는 직역을 한 거지, 솔직히 말하면. 영어 단어는 원래 half adder입니다. half adder. half가 뭐예요? 반이잖아. 그래서 반가산기. 그러면 전가산기는 full, 전부, full adder. 그럼 뭐 느낌이 어때요? 반가산기 두 개면 전가산기 하나 될 것 같지 않아요? 맞아. 두 개의 반가산기로 전가산기를 만들 수 있어요. 반반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가산기, 전가산기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반가산기는 두 비트의 합산을 수행하는 조합들을. 원래 우리 두 비트 하기로 했잖아. 이거 두 비트 아니야. 두 비트, 두 비트. 이거 한 비트, 이거 한 비트, 두 비트. 이거 한 비트, 이거 한 비트, 두 비트. 이거 한 비트, 이거 한 비트, 두 비트잖아. 그렇죠? 그런데 요걸 생각을 해야지. 혹시라도 이 전 자릿수에서, 낮은 자릿수에서 캐리가 자리 올림을 했으면, 그러면 본인 자릿수의 두 숫자랑 그 전 밑에 자릿수에서 올라온 캐리까지 더해야 되죠. 그러면 결국 몇 개를 더해요? 세 개를 더해야 될 수도 있죠? 그게 전가산이에요. 그래서 세 비트는 캐리 포함이에요. 캐리를 포함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세 비트입니다. 지금은 계속 우리가 두 개의 이진수 더하는 이진 가산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모든 자릿수는 두 개 더하는 수, 더해지는 수. 그러니까 더하는 수, 더해지는 건가? 또 애매해. 그러니까 더해짐을 당하는 수,
더하는 애, 더해지는 애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얘는 한글로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하죠? 가수와 피가수, 가수와 피가수래. 이상하지? 가수가 싱어가 아니지. 피가수는 뭐야? 이상하죠? 아무튼 에든드와 어겐드라고 하는데 이거 되게 어려우니까 그냥 가수와 피가수라고 합시다. 이건 오히려 봅시다. 피가수는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더해지는 애야. 더함을 당하는 애. 그죠? 앞에 있는 애. 그 뒤에 애가 더해지죠. 애는 가수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앞자리, 뒷자리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 우리끼리만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렇게 가수와 피가수가 있고 거기에 그 전자리에서 넘어온 뭐가 있어요? 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비트 연산을 하는 게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거는 전가산기. 그렇죠? 그래서 제일 쉬운 것부터 합시다. 반가산기가 쉬우니까 그걸 먼저 설계를 하고 나서 그 두 개를 합치면 전가산기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전가산기든 반가산기든 얘는 뭘 하냐면 한 비트를 더하는 거예요. 한 비트. 그러면 내가 4비트 덧셈기를 만들고 싶어요. 네 자릿수, 이진수 네 자리 뭐 이런 거죠. 101, 뭐 0101과 1001을 더하고 싶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얘가 가산기 하나, 반가산기든 전가산기든 하나, 가산기 하나, 가산기 하나, 가산기 하나, 네 개가 필요하죠. 전가산기 네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n개의 전가산기를 모아서 n비트, 4비트니까 4비트 연산을 그래서 4비트 연산을 하려면 4비트 덧셈 연산을 하려면 각 자릿수별로 하나씩 필요하니까 전가산기 4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감산, 빼기. 덧셈기를 하면 빼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언제 배웠죠? 1장에서 배웠나? 여러분 그때 한참 얘기했을 거야. 왜 보수 배웠죠? 1의 보수 기억나요? 1의 보수 2의 보수 막 배웠잖아. 중간고사 때 숙제도 엄청 했고 이게 뭐 왜 이걸 했었죠 그때? 빼기 대신에 빼기 대신에 보수를 취해서 더해도 빼기의 효과를 낸다라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감산회로는 따로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가산기인데 가산기에다가 더해지는 수 피가수 말고 가수를 그죠? 얘를 보수를 취해. 아, 감수겠구나. 빼기니까. 빼기를 하는 애를 보수로 바꿔갖고 더해버리면 돼요. 그럼 결국 뭐예요? 회로는 가산기만 있습니다. 가산기가만 있고 앞자리는 그대로 있고 앞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있고 피가수는 그대로 있고 뒤에를 그냥 더하면 덧셈 뒤에 숫자를 피가수라고 하는 애를 보수로 바꿔서 더하면 빼기. 너무 좋지. 그러니까 가산기 한번 배우고 나면 덧셈 빼서 한꺼번에 다 끝나. 1에서 1장에서 우리가 고생해서 1의 보수, 2의 보수 막 이상 왜 하지 마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보수를 쓰고 나니까 가산기랑 감산기랑 똑같아. 그래서 4.5에 이 절의 이름이 이진 가산기 빼기 감산기. 따로 할 필요 없다. 뭐만 하면 돼요. 뒤에 있는 숫자를 보수로 바꿔주는 그 보수로 바꿔주는 회로만 있으면 되잖아요. 보수는 뭐야 여러분? 제일 쉬운 보수 뭐죠? 0을 1로 1을 0으로 바꾸면 되게 쉽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면 돼? 1을 0으로 바꾸고 0을 1로 바꿔? 낮게 이트 붙이면 되네. 그럼 완전 뒤집어지잖아요. 보수 되잖아요. 너무 좋죠. 거기다가 근데 1을 하나 더 해야지 보수가 되죠 또?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기 1? 그것도 가상기잖아요. 보수 만드는 것도 덧셈기하고 낫게이트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덧셈기로 해결되는 거죠. 최고죠, 여러분. 이래서 보수를 배운 겁니다. 그렇죠? 너무 쉬워. 반가상기 벌써 끝났어. 하프에더 아까 이 설계죠. 딱 느낌이 뭐예요? 한 비트 반 가산기를 설계하세요. 그러면 두 자리 더하는 수와 더해지는 수, p 가수와 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숫자가 한 자릿수니까 x라고 하는
한 비트에 p 가수가 있고 y라고 하는 한 비트에 가수가 있는 거예요. 앞자리가 0이고 그러니까 0 더하기 0인 거지. 0 더하기 0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 s가 sum, 얘는 캐리. 오케이? 답은 얼마예요? 0 더하기 0 하면 0이잖아요. 답은. 그죠? 그리고 0 더하기 1 하면 답은 1이지 뭐. 너무 쉽지 않아요. 1 더하기 0 하면 아니 당연히 2이지. 그치? 그런데 1 더하기 1 하면 뭐예요? 그 자리에서는 답은 0이고 한 자리가 올라가잖아요. 캐리가 올라가죠. 캐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쓴 거지. 이렇게 쓴 거죠. 오케이? 이해가 쏙 되죠? 너무 쉽지? 오! 그러고 나니까 뭐야? 그러고 나니까 요것만 봅시다. 요것만. 여러분 이거랑 요거 보니까 뭐랑 뭐야? 이거? 바로 얼마 전에 했던 저번 주인가 했잖아요. 뭐예요? 익스클루시브화네. 익스클루시브화잖아요.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엄청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컴퓨터의 제일 기본 연산인 더하기, 빼기를 만드는 제일 기본 회로인 반가산기를 만들려고 보니까 엑소와 게이트 하나만 있으면 반가산기가 됐네? 끝! 너무 좋죠. 그리고 캐리는 엔드 게이트 하나 돼. 너무 쉽죠. 반가산기 다 만든 거예요. 끝났죠. 할게 없어, 반가산기. 그래갖고 굳이 만약에 굳이 이렇게 쓰면 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쓰고 싶어요? 엔드 게이트 3개, 이게 2단, 왜냐면 곱의 합을 썼습니다. 뭐예요? 이 2레벨로 만든 거죠. 엔드하고 오화 게이트로만.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필수라고 했잖아요. 이게 훨씬 낫지. 3단이죠? 원레벨. 훨씬 깔끔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외워도 되고요. 왼쪽으로 외워도 되고 둘 다 외우면 더 좋죠. 오케이? 끝났어요. 반가산. 너무 좋죠. 반가산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를 조합하면 전가산기가 된다? 아, 전가산기는 숫자 두 개를 더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이 전자리에서 캐리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보면 숫자가 세 개인 거예요. 가산기와 피가수와 가수가 있고 그 옆에 캐리가 밑에 자리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세 개를 더하고 나면 답도 당연히 합이 나오고 캐리 그 다음 자리로 또 높은 자리로 넘어가는 캐리가 또 생기겠죠. 그래서 이것도 너무 단순한 거예요. 얘네 둘을 그냥 x하고 y를 더하는 애라고 봅시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더하는 애야. 이렇게 더하는 애야. 이렇게 더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얘가 전 자리의 캐리인 거예요. 캐리. 캐리가 넘어온 거야. 밑에 자리에서 올라온 거예요. 응? 그러고 나서 이게 합이에요. 너무 쉽죠? 그러면 캐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캐리도 그냥 더하면 되겠죠. 캐리 더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XY를 더한 다음에 거기다가 왜냐면 결합법칙 야 이것도 이런 결합법칙 이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졌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가상기 감상기 할 때 보니까 이래 보수 이래 보수 다 이게 의미가 있구나. XY와 괜히 배운 줄 알았더니 배웠구나. 그죠? 결합법칙 교환법칙 드모르간 법칙 그거 뭐 쓸데없이 막 외우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외웠는데 알고 보니 다 쓸모가 있는 거야. 그쵸?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앞에 이론 배우면, 그럼 뭐 회사 가서 쓸모가 있을까? 뭐 여기서 뭐 점수 배우면 학교, 뭐 회사 가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데, 이론을 모르면 회사에서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야. 이론을 학교에서 잘 배우고 나서 회사를 가서 실무를 배우면 쏙쏙 입력이 돼요. 몸에 배요. 근데 기초가 없이, 이론이 없이 그냥 회사 가서 하는 것만 배운다? 배울 수는 있어요, 여러분. 본인이 학습 능력이 좋으면 빨리 배워. 배우긴 배우는데 응용을 못해요. 개선, 아까 말한 개선 절대 못합니다. 선배가 한 거 그냥 따라만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면 오래 볼까요?
그래서 이론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이론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딱 느낌이 요게 반가산기 그 다음 결과에다가 또 반가산기 더해도 될 것 같지? 딱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응? 맞아요. 답을 팁을 주면. 그래서 썸이 답이 나오겠지. 여러분 이거 뭐 여러분 이거 못 쓰겠어요? 이거 이 진리표를 여러분이 여기 이걸 그려야 돼 여러분 스스로. 이게 가상기는 반가상기는 이겁니다라고 이런 이 진리표를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이해를 해야 그리죠. 이렇게 남이 이렇게 반가상기는 이 진리표입니다라고 이렇게 딱 주고 이걸 갖고 게이트를 만드세요. 이건 쉬운 거야. 정말 여러분이 일을 잘한다면 그냥 반가상기를 설계하세요라고만 하는 그런 목적만 딱 주면 알아서 이런 진리표 그리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순차적으로 넘어가. 전가산기도 이 표 자체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진리표 자체를. 테이블 4.4를 여러분 스스로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러면 x하고 y가 두 자리가 있고 넘어온 캐리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를 CI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Z라고 하는 사람. 인풋 캐리. 얘는 출력으로 나가니까 아웃풋 캐리. 캐리 아웃풋. 인풋 캐리 아웃. 캐리 인풋. 캐리 아웃풋. 이렇게 쓰는 책도 있어요. 오케이? I하고 15라고. 그럼 더하면 0하고 0하고 두 개를 더했는데 이전 자리에서 0이 넘어왔어. 그러니까 안 넘어온 거지 캐리가. 그럼 당연히 답은 당연히 이번 자리에 답은 0이고 그 다음 자리로 넘어갈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0이고. 오케이? 자, 0하고 0하고 2를 캐리가 있어. 캐리만 있어. 이런 거지 여러분. 0, 0, 0, 1이고 0, 1, 0, 0이면 요거를 두 개를 더한다고 칩시다. 요 자리를. 요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1이고 캐리 안 넘어가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더하면 어떻게 돼요? 0 더하기 0 더하기 하고 캐리가 0이잖아. 그게 첫 번째 줄이야. 첫 번째 요거는 1 더하기 0하고 즉 1 더하기 0하고 맨 첫 자리니까 무조건 캐리가 없잖아요. 넘어올 게 없잖아. 그러니까 0이죠. 그럼 뭐가 돼요? 썸은 답은 당연히 1이고 넘어갈 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거의 모든 조합을 쓴 게 진리표죠. 그래서 1 더하기 0을 했는데 거기 이전 자리에 캐리가 1이야. 그러면 당연히 더하면 캐리가 1이고 답은 0이겠죠. 썸은 0. 그리고 1 더하기 1 더하기 1이야. 그럼 이런 거죠. 여기가 1 더하기 1 더하기고 요 다음 자리에도 또 1 더하기 1 더하기. 그러면 요거랑 더하면 1이고 한 자리가 넘어가죠. 아, 참, 소리 0이고 한 자리가 넘어가죠. 그럼 얘는 여기가 1이 되고 한 자리가 또 올라가죠. 여기가 썸이고 캐리가 하나 올라가죠. 이게 바로 이거와 이거. 그렇죠? 이 진리표 자체를 여러분 눈 감고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디자이너야. 오케이? 그거를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거를 만들어내긴 쉽지 않죠. 그렇죠? 이거 보고 그 자리에서 이걸 쓰는 방법은 뭐예요? 이거 최소 곱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되지. 요거, 요거, 요거 네 개.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다 배운 건데. 자, 이거 이거가 요거죠. 그럼 뭐예요? x 프라임, y 프라임, z 요거잖아요. 그럴 때 1이고 얘는 x 프라임, y, z 프라임 요거죠. 맞아요? 얘는 x에 y 프라임, z 프라임 요거죠. 마지막이 x, y, z. 이건 최소곱의 합이잖아요. 응? 이거 별로 안 좋죠? 이렇게 쓰면 깔끔하고 이쁘긴 해. 눈에 쏙 들어와. 근데 뭐가 문제야? 이게 최적은 아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카르노맵, 그죠? 몇 개 필요해요, 카르노맵? 이거 하나, 캐리에 대한 카르노맵, 썸에 대한 카르노맵을 그려야 되고, 입력이 3개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에 x, y, z. 그쵸? 맞아요? 0, 1이고, 0, 0, 0, 1, 1, 1, 1. 맞아요? 오케이? 그다음에 어떻게 쓰라고요? 썸은
0, 1, 3, 4, 5, 6, 7. 했잖아. 여러분 이거 많이 보던 거죠? 이게 딱 봐도 X가 하는 거 알아. 정말 모르다고 하면 안 되지. 했던 거잖아. 그래서 D 써보면 S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 썼던 요 최소곱의 합으로 써도 되고요. 이것도 답이죠. 답은 답이에요. 여기까지만 쓰면 뭐라고요? 이거는 어설픈 초보 엔지니어. 오케이? 여기서 이제 분석을 시작해야지. 묶어요. 막 묶고, 뭐, 드모르간 쓰고, 뭐, 막 해갖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인 거예요. 답이 너무 많아. 디자인은 답이 너무 많아. 설계. 오케이?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이게 더 제일 깔끔한 거죠. 왜? 이거 아까 만들었던 하프 에더랑 똑같잖아. 하프 에더에다가, 하프 에더의 결과값에다가, 익스클루시브 원을 또 하면 되잖아요. 익스클루시브 한다는 게 하프 에더잖아요. 그러니까 하프 헤더의 결과값을 다시 하프 헤더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프 헤더 두 개면 답이 나온다. 풀 헤더가 된다. 라는 얘기고. 캐리는 근데 좀 달라요. 캐리는 정리해보니까 여기서 0, 1, 2, 3, 4, 5, 6, 7을 그대로 깔아놓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건 묶는 방법은 요거, 이렇게 묶는 거 밖에 없네요. 그죠?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죠? 그죠? C는 XY 더하기 XZ 더하기 YZ. 여기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랜드 게이트 하나, 둘, 세 개. 세 개 합쳐서 오화 게이트 하나 쓰면 돼요. 랜드 게이트 세 개, 오화 게이트 하나 쓰면 돼요. 그렇게 설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뭐라고요? 초보 인지니어. 오케이? 그런데 이거를 기본으로 가는 부분도 있잖아.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오! 익스클루시브와 X하고 Y의 익스클루시브가 여기 또 있잖아. 기가 막힌 거지. 그럼 원래 어차피 이거는 써야 됐었잖아. X 익스클루시브와 Y. 그 결과값에다가 Z를 AND를 하고 XY라고 하는 AND의 결과를 OR로 더해주면 되는 이건 다 투인풋이잖아요. 리터럴이 두 개짜리 AND 두 개, OR 하나면 끝이잖아. 근데 얘는 뭐야? 얘는 뭐죠? 투리터럴짜리 AND 세 개 필요하고 리터럴 3개짜리 오화 게이트 1개 필요하죠. 이게 훨씬 낫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초보. 캐리 따로 쓰고 이거 따로 쓰고. 완전 초보. 물론 여기서 따로 이렇게 써도 되죠. X 따로 떼고 Y니까 여기서 하나 딱 떼갖고 이 두 개를 이렇게 빼서 AND로 해갖고 이걸 캐리 이쪽에다 캐리 넣으면 되지. 캐리 하나. 그 다음에 XZ니까 Z에서 하나 따고 X에서 하나 따갖고 여기서 이렇게 따갖고 이렇게. 그쵸? 이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Y하고 Z 하나씩 따갖고 또 엔드 붙여갖고 이렇게 갖고 엔드 붙여갖고 Y하고 이렇게 넣으면 이제 합쳐진 거죠. 합쳐진 거고 투레벨인 거 맞는데 문제는 뭐예요? 엔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오화가 두 개인데 오화도 문제가 뭐가 문제예요? 엔드도 문제죠. 리터럴 3개짜리, 3개짜리, 3개짜리. 여기는 오화가 리터럴이 4개짜리, 여기 리터럴 3개짜리. 별로 안 좋죠. 그런데 똑똑한 훌륭한 엔지니어라면 금방 얘기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뭘 만들어요? 봤더니 요게 하프 헤더네. 그쵸? 여기서 했던 거 하프 헤더 요거죠. 똑같이 생겼죠? 하프 헤더에 이것도 또 하프 헤더네. 그쵸? 하프 헤더의 결과값을 더하고 그치? Z 값을 그 하프 헤더의 이 첫 번째 XY에서 나온 하프 헤더의 결과값에다가 이 전자리에서 넣어온 캐리를 다시 하프 헤딩을 해서 최종 썸이 나오게 하고 그 밑에 썸이 나오게 하고 캐리는 XY에서 나온 캐리 결과값
이 전 캐리와 썸의 합을 이용한 거기서 나온 캐리를 두 개를 오화 게이트를 해서 나오는 캐리가 또 나오네. 이건 여기서 확인한 거죠.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이상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지만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만드는 경우를 못 봤어요. 결국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이제 딱 제품이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거 팔아요. 진짜 반도체 칩으로 팔아요. 어, 이렇게 박스잖아요. 이렇게. 입력 XY 그다음에 Z는 이 전자리의 캐리, 이전 자리, 이전 자리 캐리가 나오고 썸 결과가 나오고 캐리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한 비트잖아요. 한 비트 연산이죠. 이거 4비트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4비트 연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금 이거는 0 더하기 1, 요거 한 자리, 이거밖에 못. 4비트 연산, 8비트 연산하고 싶어? 8비트가 보통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8비트, 그 다음에 16비트. 여러분 지금 인텔 CPU가 64비트죠. 그럼 뭐예요? 이 풀 애더가 64개가 쭉 붙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바로 이겁니다. 풀 애더의 FA가 풀 애더를 아까 말한 뭐였죠? XY 두 개 가수와 피가수가 있고 이 전자리에서 캐리가 들어오고요. 그럼 답이 나오죠. 썸. 출력으로 캐리가 하나 더 나오죠. 다음 자리로 넘어가는 거. 이걸 이런 식으로 이걸 뭐라고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더해지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0011과 1011을 더해라. 그러면 맨 1, 첫 자릿수 2를 여기다가 11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뭐였겠어요? 캐리가 없죠. 처음에는 첫 자리니까. 여기를 CJ로 해다니까 무조건 0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답은 그럼 뭐예요? 이거의 답은 0이고 한 자리가 넘어가겠죠. 즉 여기 캐리로 넘어가겠죠. 1, 1, 0이면 어떻게 돼요? 썸이 답이 1이고 캐리가 또 하나 넘어가겠죠. 이 캐리하고 0, 0, 1이면 썸이 나오고 캐리가 안 넘어가죠. 1, 0, 1, 0 더하면 뭐예요? 답이 끝이고 캐리 없죠. 끝. 그럼 답이 1, 1, 1, 0 맞아요? 1, 1, 1, 0 나왔죠. 이게 덧셈. 여러분 스마트폰 덧셈하고 컴퓨터 덧셈하면 다 이거예요. 다 이거야. 반도체로 하면 전기 신호만큼 빨라요. 전기 신호가 얼마만큼 빨라? 엄청 빠른 거죠. 이 덧셈기가 스마트폰 덧셈기보다 훨씬 빨라요.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폰에 있는 덧셈기는 소프트웨어적인 덧셈기예요. 얘는 하드웨어적인 거. 하드웨어가 무조건 빨라. 오케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진 가상기는 첫 번째 단의 전가상기의 캐리 출력이고 요 단의 캐리 출력을 다음 단의 여기에 입력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종속 연결이야. 종속 연결. 이런 거를 캐스케이드라고 불러요. 캐스케이드. 종속 연결. 이렇게 흘러가듯이 여기에 있는 거를 다음 단, 여기에 있는 결과를 갖고 그 다음 단, 이거의 결과를 갖고 그 다음 단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캐스케이드. 근데 딱 보면 여러분 시리즈 같지 않아요? 이게 왜 시리즈인지 알아요? 드라마를 볼 때 1편 보고 나서 2편 봐야 되죠. 왜? 1편의 끝하고 2편의 시작이 연결이 되죠. 스토리가. 여러분 드라마 보는데 3편부터 봐요? 3편 보고 4편 보고 그다음에 다시 1편 보고 2편 봐요? 연결이 안 되죠. 스토리가. 그 순서대로 봐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그걸 시리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리즈예요. 시리즈랑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시리즈. 시리즈는 근데 명사죠. 그거를 형용사로 바꾸면 시리얼인 거예요. 시리얼. 시리얼. 캐스케이드도 형용사예요. 시리얼. 자, n개 전가단계가 필요하죠. n비트 연산하려면 혹은 여기 여러분 첫 번째 여기 n은 어차피 캐리도 없잖아요. 그럼 얘는 이거 풀 가상기 대신 뭘 쓰면 돼? 여기다가는 하프 애더를 첫 번째 자리에다가 어이구 봉준학생 훌륭하다. 잘했어. 아 내가 지금
채팅창 안 열어놨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막 채팅 치고 있었을 텐데 미안하다. 이거 나한테 채팅 많이 보냈구나. 맞네. 미안해요. K 학생 아까 전자리에 캐리가 C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답을 안 했다. 미안해요. 내가 채팅창을 안 열어놓고 있어요. 사봉고등학생들 반가선입니다. 얘는 고마워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만 오늘 수업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4비트, 이진, 리플. 이거 리플. 여기서 리플이 뭐예요? 리플이야, 여기서. 리플. 왜 리플일까요? 이거 리플이야. 왜 리플이야? 여러분, 리플이 뭐죠? 물결. 여러분, 호수 같이 잔잔한 곳에다, 바다에는 리플이라는 표현 안 써요. 바다는 웨이브죠, 웨이브. 호수에 돌을 이렇게 탁 가운데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 돌이 들어간 자리부터 퍼져 나가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깥으로 퍼져 나가죠. 지금 요 가산기를 보는 이 전체의 가산기를 봤더니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에 들어갔던 값이 다음으로 연결되면서 점점 이쪽 한 자릿수로 이렇게 점점 퍼져가죠. 이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쪽으로 쏙 퍼져나가죠. 그래서 얘를 순서가 이렇게 퍼져나간다. 그래서 리플 가산기. 리플 캐리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서 연산 쭉 되죠. 그 리플 캐리. 그러니까 이 명칭, 그림 4-9의 정식 명칭은 4비트, 이진, 리플, 캐리, 가산기. 이게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는 안 읽어요. 가산기. 4개의 전가산기를 쓰면 돼요. 아니면 맨 첫 번째 단은 하프 가산기 써도 돼요. 반 가산기 써도 돼요. 하프에다가 어, 하네요.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그 한 것까지 유튜브에 올릴게요. 오케이?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고 목요일에 또 봅시다. 수고했어요.